오늘은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우선 저는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17살 이하를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라고 부르죠. 한국은 16살 이하를 제 생각에는 마이너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가디언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 정신과, 어른 정신과를 하려면 수련을 이제 3년 내지 4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를 하려면 2년을 더 해야 됩니다. 어른들, 18살 넘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액팅아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액팅아웃을 하는 것을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려니까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 변화를 갖다가 디벨롭먼털하게 성장기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야 되니까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는 2년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부모나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나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제일 잘하는 건 뭐니? 3가지만 대봐. 잘하는 거 알아보고 그런데 네가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니? 3가지 말해봐. 그래서 우리 3가지 잘하는 건 더 많이 이제 더 잘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고쳐가지고 더 행복해지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제가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굉장히 이게 같이 융합해서 나갑니다. 옛날에 이제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면서 수학자인 학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 이성, 카그니션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을 했었죠. 감정이라던가 우리 몸이라던가 육체에 대해서는 이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그분의 사고방식을 본받아 가지고 육체하고 뭐 정신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정신병 따로, 육체병 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죠. 제가 이제 카이저에 들어가기 전에 한 3년간을 LA에 내려오자마자 아시아 정신건강센터, Asian Pacific Counseling and Treatment Center라는 데서 한 3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아시안 민족들의 말과 문화를 아는 의사, 뭐 간호사, 그다음에 상담사, 심리학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시안이라도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고 자기를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있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국인 정신과 의사로서 한국인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거기 오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가 저한테 올 때 말씀하시는 것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몸의 증상이 의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입장권 같이 생각들을 하세요. 티켓으로. 그게 이제 우리 오래된 한국에서 여성들이 받아왔던 그 한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victimization, 항상 어떤 점에서는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뭐 양반한테 당하고 남성에게 당하고 뭐 귀족한테 당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여러 가지로 당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화나요,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슬퍼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홍익인간은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다 평화롭고 모든 게 화평하고 그룹이 중요한 거니까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슬퍼요, 내가 화나요 이러는 거를 갖다가 안 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아파요, 몸이 아파요. 왜냐면 우울해지면 몸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저한테 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울한 기분이 많으시고 불화가 많으시고 며느리나 아들이나 뭐 남편하고 불화가 많고 이제 이런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울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항우울제 쓰고 이제 가족 치료하시고 하고 뭐 이렇게 환경을 같이 사는 거에서부터 따로 이제 노인 아파트 얻어드리고 메디케어 신청해드리고 뭐 이러면은요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심신환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치료였죠. 그리고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가면은 일요일 아침이면 딱 저기 교회에서 버스가 와서 모시고 가서 예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도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많이 좋아지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한 분들이 이런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시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은 제 생각에는 정신적인 것도 좋아지니까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결국은 정신과 치료는 몸과 마음이 둘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증이 참 그 주요 우울증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뭐 30%가 일생에 한 번은 우울할 수 있고, 남성에서는 뭐 10% 내지 20%에서 온다 그러는데, 처음에 내가 이제 기분도 좀 안 좋고 공허하고 클클하고 뭔가 재미도 없고, 저 티네이저들은 지루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한 2주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 말고 좋아지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는 그 2주나 그렇게 되면은요, 우선 직장에 나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WHO에서는 홀 월드에서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병 중에서 말라리아가 제일이고 둘째가 우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앓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WHO에서 이제 조사들을 합니다. 직업, 그다음에 학업, 학생들이 이게 모티베이션도 없고 포커스 못하니까 공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가정, 주부가요 그 아이들이 올 때면은 간식 만들어주고 싶고, 아침이면은 아침 먹여가지고 도시락 싸줘가지고 학교 보내는 게 즐거웠는데 그런 즐거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기도 힘들고 저녁에도 그냥 누워 있고 싶고, 이제 이렇게 거가 손실 아니면 기능에 굉장히 이게 저하가 오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결국은 치료를 하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 자살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어떤 때는 그 부검을 합니다. 이게 몸을 부검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의 가족들, 그분이 본 의사들, 그분의 과거력, 그분의 직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몰고 갔을까?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정신적 이제 부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보다 보면은 놀라운 게, 자살을 하기 한 달 전에 대부분은 이분들이 의사를 찾아간답니다. 어떤 의사라도, 뭐 자기의 본래 내과 의사일 수도 있고, 자기가 보통 때 보던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이제 그 가정 패밀리 프랙티셔너일 수도 있고,
그제 가서 얘기를 하셨겠죠. 나는 요새 잠이 안 와요. 나는 요새 가끔 우울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아니면 나는 변비가 심해요. 우울할 때는 이게 장이 이게 페리스탈티스 무브먼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변비가 옵니다. 불안할 때는 이게 빨리 너무되기 때문에 설사가 오고요. 변비가 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의사가 혹시라도 오늘 뭐 주무시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오히려 더 자살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연구한 거에 비하면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만일 환자가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빨리 이제 소셜 워커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정신과로 보내시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지만 일반 내과 의사들이 하는 컨퍼런스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뭐 해밀턴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얼마나 우울증이 심한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그 의사를 보는 시간이 짧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모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오기 전에 이걸 미리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서 이제 정신과로 리퍼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신과로 가세요. 그랬을 때 한국인 환자들은 얼마나 정말 가실 건지. 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오십니다. 내과에서 보려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내과 의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분들, 친한 분들은 오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오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의사분들이 보내시면은 환자분들이 가능하면은 와서 한 번, 두 번이라도 보시면은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와서 보시면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 안 되고요. 보통은 그냥 메이저 디프레션이나 아니면 앵자이티 디스오더나 뭐 노이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저희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이게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마음의 변화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갖다 치료를 하면은요 몸의 문제까지도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거. 그런 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왜 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까 제가 우울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변화가 오고요. 잠, 그다음에 입맛, 그다음에 통증, 이게 다 육체의 변화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디에 포커스 할 수 없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거, 이건 인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rational thinking, 이게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여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정신 전부 다 올 수 있는 게 이게 정신과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는 정신과 의사가 전부 다 해서 13명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 환자가 하나가 우울한 환자가 있는데 자신에게 오려면 그 이제 다른 시골에서부터 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버스 값이 없어서 자살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마음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시작했느냐면은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한국에서처럼 이 할머니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연세가 좀 들으신 여성분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해결책들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일종의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동네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뭘 했냐면은요, 상담의 벤치, 그래서 이런 나무 밑에다 이런 데 이제 의자를 갖다 놨을 수 있고 할머니들이
이런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갖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상담 역할도 하고 이 정신과 의사가 그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슈퍼비전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신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얘기죠. 이제 사춘기 전에 우울했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조울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분이나 부모님 중에서 자살을 했던 분이나 부모님 중에서 굉장히 불안했던, 굉장히 우울했던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이런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은요, 본인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이미 와 계신 분들도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은요, 이미 와 계신 분들 여기 한번 중앙일보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혼자서 참지 마시고, 왜냐면 참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자기가 힘들고 잠을 못 자면은요, 술을 마시거든요. 그럼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는 한 잔으로 들었겠지만 그 다음엔 2잔이 돼야 되고 3잔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중독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아니면은 뭐 도박이라던가 또 다른 것으로 뭔가 자기의 그 불안하고 우울한 걸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시는데, 해결할 정도 거는 뭐 적응 장세라던가 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본인이 할 수가 있겠지만, 운동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 두뇌 그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온 경우는요,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한테 오셔가지고 보시고, 처음에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한 2-3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분에게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을 소개해 주세요 라던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상담사들 다 이해합니다. 저를 보러 오셔서도요, 어떤 미국 환자들은요, 네가 영어가 좀 불편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래,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라. 한 번은 어떤 노인분이, 여자 미국 분인데, 제가 60세 조금 넘었을 때 그분은 70세 됐었습니다. 저를 좋아하지만 제가 언제 여기를 그만둘지도 모르고, 제가 혹시 자기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불안해서 저를 보기가 힘들대. 그래서 그거 이해가 된다. 그럼 젊은 사람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다 다르니까 인간과 인간이 같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하나 성립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생깁니다. 이분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하고나 할 수가 있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교정된 감정 경험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어디 가서나 실패할 거고, 누구나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거는 새로운 감정의 경험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걸 연결시킬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새로운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interpersonal experience,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맺으면서, 그때 이제 필요하면은 정신과 의사를 컨설테이션 해가지고 약물도 쓰시면서, 필요하면 가족들도 같이 본다던가 직업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감기가 아닙니다. 언론기관 같은 데서 우울한 것은 감기 같다 그러는데, 물론 감기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폐염이나 폐암 같이 힘든 겁니다. 물론 첫 번 거는 그냥 왔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럼으로써 직업이나 학업이나 가정에 손상이 없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손상이 생기면은요,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결혼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정신질환이 아주 힘든 거는 이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사이코시스, 그러니까 정신 증세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 언제라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